예, 국내 정치로 좀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민주당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받은 원고가 총 6장, 7장 되는데요. 네. 그중에 2장 반이 이 이야기예요. 오. 그만큼 이 이야기가 많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네.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을 우선 저는 먼저 하게 됩니다. 네. 정청래 대표 뭐 발언이나 SNS 게시글 등이 최근에 뉴스가 계속 되고 있죠. 이것은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민주당 당권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 당권에 대한 현 대표의 연임 도전이 아직까지 뭐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건 없으나 발언들에서 그 뭐 맥락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록 중에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는 말씀을 참 좋아한다.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김민주 소장께서는? 이게 저 늘 옳은 말만 하시잖아요. 국민은 길고 정권은 짧다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오늘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듯 당원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대놓고 대통령한테 나는 나의 길을 갈 테니 이제 건드리지 말라는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어제인가요? 월드컵이어서 월드클래스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거 내가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었으면 굉장히 나를 비아냥거리나 하고서는 굉장히 기분 나빠했을 말인 것 같아요. 특히나 사실은 1인 1표 보안수 사건 페이북에 올리고 대통령이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X에 긴 장문의 글로. 너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더 큰 정치인 되기 위해서 불출마해라고 사인을 줬는데도 그 반대로 가고 강원도 승리했다. 전북도 승리했다. 호남도 승리했다. 승리한 데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심각하고 이미 출마 선언하고 측근들은 작전도 들어갔다. 지금 어제 월요일 날 김어준 총수가 복귀하고 조승래, 최민희 두 의원을 불러서 송영길 대표 해당 행위에 대해서 제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 때문에 선거 졌다고 얘기하고 이거는 벌써 그 송영길 대표하고 김민석 총리를 상대 후보다 생각하고 공격 들어간 거죠. 예, 네. 우리 김민주 소장의 지금 말씀 중에는 이제 본인의 해석도 있는 것이고, 네, 제 해석입니다. 사실관계도 있는 것이고 해서 이걸 뭐 좀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 민주당 상황 속에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발언들이나 뭐 페이스북 게시글 등에 대해서 해석을 저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정청래 대표 측은 공식적으로 뭐 거취를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나온 건 없는데 당대표 비서실장 한민수 의원인가요? 예. 대통령 순방 마친 18일 이후에 거취 표명할 것으로 추정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 그래요? 상황이 결국엔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발언도 TPO가 안 맞죠. 그러니까 TPO가 안 맞아요. 그리고 TPO가 안 맞는 발언을 의도적으로 계속 하는 이유가 있겠죠. 예. 그리고 청와대는 부글부글 하는 거잖아요. 아까 뭐 교황 만난 얘기 한참 했지만 로마 바이라인 달고 국내 정치 기자 쓴다고요. 지금 청와대 대통령 따라간 기자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거기서 또 SNS를 통해서 또 의견 피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이 발언도 굉장히 저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치명적이라고 생각할 텐데 지난번에 했던 발언 뭐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그러면 그다음에 대통령의 어록 중에 정치인 하지만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국민이 하는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정청래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의 뭐 말하자면 명분이 본인에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근데 청와대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게 처음에 독국물을 한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계속 꿀을 넣으면 그건 꿀물입니까 독국물입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예.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그래서 대통령이 어쨌든 자제를 하자라고 해서 굉장히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길게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쓰는 거는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학술 대회에서 발표할 것 같은 글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하자라는 거잖아요. 알아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돌아와서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을 약간 몰아가고 있다. 자초하고 있다. 저는 진짜 조금 정말 많이 이해가 안 돼요. 이 모든 상황이. 왜냐하면 윤석열 같은 형편없는 사람도 집권 1년 차에 얼마나 많은 사고를 쳤습니까? 그때 국민의힘에서 온몸을 다해서 다 막아주고 대통령 보호해주고 지지해주고 방패가 다 되어줬어요. 그렇게 형편없는 국정 운영에서도.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1년 차에 얼마나 많은 도약과 얼마나 많은 기회와 전 세계가 이렇게 주목하고 많은 국민들이 만족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부 여당이 예.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흔들고 분열을 이렇게 조장하는가? 저는 그게 진짜 1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쭉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강원에서 크게 이겼다 이런 강조를 정청래 대표가 하기도 했습니다. 그 전에 뭐 양양에 있는 낙산사 요즘 보니까 사찰 많이 가더라고요. 전북 가서 또 금산산가 어디 들렀다 그러고 문화재 선운사. 네, 선운사도 들렀다 정청래 의원이 그러고. 의원 시절에 이제 그 문화재 관람료 폐지. 그러니까 해갖고, 사찰하고는 이제 특별한 인연이 있죠. 그렇죠. 예, 특수관계죠. 예, 이런 고등학교 때 상황들, 불교 고등학교 나오셔서 예, 아무튼 뭐 이런 상황들을 두고 여기 계신 세 분께 한번 일단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정청래 대표는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까? 도전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기자를 오래 뭐 할 만큼 했는데 집권 1년 차에 이러는 걸 처음 봤어요. 예. 그러니까 집권 1년 차의 풍경일 수가 없는 굉장한 살풍경이고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대통령과 집권 1년 차 이렇게 싸워서 어떤 정치인이 이긴다고 칩시다. 그럼 그건 좋은 일인가? 이 집권 여당에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 임기는 4년이 남았어요. 지금 뭐 4년 차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상황 기본적으로 좋은 일인가? 그러면 민주당에 16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는 사실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딸려 있는 종속 변수 같은 거지. 그 자체가 지금 말하자면 1년 차의 정부 여당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지금 다들 민주당 의원들도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 상황인가? 나는 어디에 서야 되는가? 이런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왜 이렇게 몰아가는가? 이 부분이 첫 번째로 근본적인 의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저는 지금 굉장히 제일 자제하고 절제하고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대통령인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어제 이번 주도 그렇습니다만 당 대표나 당 사무총장이 특정한 방송이나 자기 SNS를 통해서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말하자면 대통령에 대한 뭐 말하자면 리액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뭐 이런 발언이나 말들을 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을 일부러 이렇게 하면 이들의 의도는 뭔가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전당대회에 나가려고 하는 거라고 하면 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의 인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기가 좋겠죠. 그럼 민주당에서 어떤 방식 뭐 1인 1투표제서 이런 건 부차적인 거라고 보는데 어떤 방식의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민주당 당원들의 마음속에는 이재명 정부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다음 총선도 이기고 그 다음에 정권 재창출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본 전제일 텐데 그 위에 어떤 사람 마음속에는 정청래가 하는 게 낫나? 어떤 사람은 김민석이 하는 게 낫나? 어떤 사람은 송영길이 하는 게 낫나? 이게 있는 건데 지금 이걸 약간 뭐 전도된 형태로 접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김민주 소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 그다음에 X 발언보다 더 심각하게 여기는 거는 이코노미스트하고 인터뷰할 때 자기가 퇴임 후에 위험하다고까지 했잖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1인 1표제 중요하죠. 검찰개혁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정권 뺏기면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다시 풀려나고 김건희가 선거 지원 유세 다니고 다시 하면은 이 하위의 어떤 중요한 것들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당이 가야 할 길 그런 논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반대로 깃발론을 계속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께 예전에 정청래 대표답게 좀 다시 돌아가라. 예전에 컷 됐을 때 다음날 바로 덕헌 유서에단 꾸려갖고 선당구사했던 정청래로 더 큰 정치 하셔라. 굳이 요번에 뭐 안 나온다고 정청래 대표를 당에서 몰아내거나 대통령이 뭐 완전 쫓아내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박용진, 김경수 이런 분들도 다 역할 주잖아요. 더 크게 이재명 정부에서 쓰임이 있을 텐데 이렇게 너무 초조하게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청래 대표를 잘못된 길로 끌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정청래 대표님이 민주당의 큰 정치인으로서 큰 대승적 결정을 좀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불출마하시면 좋겠어요. 예. 일각에서는 이제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의 이제 정치인들의 행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었죠. 여당의 언어라는 것은 신념의 언어라기보다는 책임의 언어다라는 얘기에 방점을 찍고 정청래 대표의 행보에 대한 비판을 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8일 이후에 거취 표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18일이라는 게 이제 뭐 며칠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사이에 민주당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정작 해야 할 일들 다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일각의 또 우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1인 1표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어찌 보면 1인 1표제에서는 본인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당에서는 또 다른 의견들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 1인 1투표제가 한번 부결되고 그 다음 통과될 때 전략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당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워낙 민주당의 전통적인 말하자면 질서를 바꾸는 개혁으로 이제 표상이 되면서 통과를 전격적으로 시켰던 거고 이제 논란 끝에. 근데 이제 뭐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1인 1표제가 됐을 때 호남이라든지 4050이 과대표되는 문제라든지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뭐 예를 들면 가중치를 어떻게 줄 것이냐 아니면 배율을 어떻게 바꿀 거냐.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정치학자들은 1투표제로 당이 망한다고도 해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래서 망했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뭐 신천지라든지 통일교 문제도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대의원 제도라든지 권리 이런 급을 나누는 이유는 정당에 대한 어떤 이제 기여도 문제도 있지만 이 정당이 특정한 어떤 이제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세력의 이제 결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도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가 전적으로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운영해가는 과정에서의 문제고 어쨌든 저거를 도입했을 때는 대의원 하나가 60명, 뭐 지금 20명 이렇게의 권한을 갖는 건 너무 크다. 지금 이제 정치 체제나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통과를 시켰는데 어쨌든 지역주의 구조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특정 세대에 대한 지지가 월등한 상황에서 그거에 대한 이제 개선을 논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제도 자체를 선악의 문제로 놔버리면 사실 곤란하다는 거죠. 저는 그 좀 반문하고 싶어요. 1인 1표제가 당원 주권에서 전부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반쪽이에요. 뭐냐면 민주주의라는 거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와 반대로 50%는 수기 민주주의가 시스템적으로 보장이 돼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는 상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토론회를 본인이 직접 사회까지 다 봤어요. 예.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1인 1표제만 당원 주권의 모든 것 양 얘기하는 거죠. 이건 대통령이 얘기한 선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예. 자 이런 와중에 또 다른 이제 당권 주자들 김민석 총리라든지 아니면 송영길 의원이라든지 뭐 호남으로 또 이제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봉화마을과 평산마을 등등 예방한다라는 일정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당권 주자들이 뭐 공식 선언은 안 했지만 각자 자신들의 행보를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오윤혜 씨가 얘기한 것처럼 집권 1년차 대통령이 있는 여당에서 이 그림만 부각되는 것은 이건 누군가의 작품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묘한 장면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6월 제가 뭐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6월 3일 선거하고 6월 4일 날 서울시장 결과가 뒤집어지면서부터 저 뭔가 공기가 확 바뀐 것 같은 그렇습니다. 예. 기분이고 그 바뀐 공기가 드러내고 있는 모습들이 6월 2일까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풍경이잖아요. 그럼 이 자체로 예를 들면 뭐 제가 많이 했던 얘기지만 다음 당대표 누가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정청래 대표한테 미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선거 이기면 정청래 대표가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6월 제가 말하는 공기가 바뀌었다는 건 그 선거 결과가 정청래 대표가 무난히 되고 민주당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1년에서 2년 3년차 박차를 기해서 나가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림이 있는데 그게 6월 4일날 깨진 거예요. 어쨌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지금 그 풍경이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얘기 나오지만 사실 지금 막 선관위 사퇴 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당대표는 1인 1투표제를 막 SNS에 올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민주당이 유능한 집권 여당이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에 적극 개입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거 다 놓치고 지금 이제 언론에 민주당과 관련된 정치 뉴스의 모든 관심은 이 출마 선언도 아직 안 한 3명이 어디를 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이런 거로 쏠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번 누구라도 야 이거 잠깐 스톱을 걸어야 된다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들의 행보가 지지층을 더 싸우게 만들고 맞아요. 부딪히게 만들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며칠 지나니까 한 일주일 열흘 지나니까 야 이거 다음에 정권 넘어가겠다 이런 이제 말하자면 막연한 생각까지 가게 되는 그리고 저쪽은 그 와중에 지지율이 막 오르고 오늘 국회 등원도 했지만 뭐 대선 주자들이 살아 돌아오고 이런 풍경이 지금 이게 갑자기 이렇게 교차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어제 방송에서 많이 다뤘지만 리얼미터 여론조사 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더 앞서는 역전된 상황들이 연출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보여주는 오늘의 모습은 또 다른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당이라고 했는데 일단 일을 잘하려면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일을 안 그 부분에 하고.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다라는 점을 민주당 쪽에서도 좀 뼈아프게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아.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사실 지방선거 관련돼서 말씀하시면서 제사 지낼 때 온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5천만 국민의 눈가기로 다 듣고 보고 있다고 이 선거 결과를 얘기하시면서 저는 진짜 이거에도 너무 많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과연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여전히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가? 이래서 어떻게 정부 여당과 또 중도 보수를 품는 그 큰 당이 될 수 있겠어요. 아니 이거 언제부턴가 뭐 저희 뉴스다이브도 그렇고 대부분의 유튜브 채널 댓글창 상황이 이 모든 걸 말해주죠. 대변해 주는 그렇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요. 전 진짜 저도 진짜 DM 많이 받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특정 딴지 게시판 이런데 윤혜 씨가 보니까 많이 거론되면서 척을 진 것 같다. 뭐 안타깝다. 하지만 힘내라 응원하셔라. 이런 엄청 진심이 담긴 글을 보내주셨거든요. 저는 척을 진 적이 없어요. 누구와도. 다만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잘하고 응원하고 싶고 그게 중심이 돼서 민주당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 이 분열이 어떻게 하면 줄어들 수 있고 서로 설득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게 다 공존하는 사회인 거잖아요. 설득이 안 되면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고 이 사회를 조금씩 좁혀나가는 게 당의 또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이거를 조장하는 저는 소수의 분들이 있지 대부분의 분들은 잘 정리가 돼서 서로를 인정하고 갔으면 좋겠다. 걱정스러운 시간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누군가한테 이름을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댓글창 보면 다들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털이 붙어 있고, 어떤 분은 뭐 뉴가 붙어 있고, 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런 식의 정체성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요. 못해요. 이게 네. 지금 길게 보면 훗날 어떻게 시작될지 모르겠는데 이 사건이 이재명 정부의 어떤 규정력을 갖게 되는 사건이 될 그럴 수 거예요.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흘러 지나가는 순간이 아니라 길게 보면 그래서 제가 어디 방송에서 보니 어떤 분이 그런 댓글 올려주셨던데 우리는 왜 맨날 그때는 모르고 싸우다가 훗날 우리가 다 잃어버렸네 생각하고 다시 뭉쳐서 뭘 해봅시다 이거를 반복하고 있느냐. 근데 저는 지금 요 상황이 그리고 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제가 뭐 그 표현도 썼습니다만 살수처럼 굴어야 그러니까, 되는가. 이 부분도 사실 지금 좀 이해가 안 가고 저도 기자 입장이고 저도 어쨌든 제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너도 보다 예.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이제 그러면서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제가 뭐 털인지 뉴인지 보자. 이거를 찾으려고 방송을 보는 사람들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뭐 늘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뭐 틀리거나 하는 건 없죠.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이제 이 상황이 과열돼 있고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주요한 정치인들이나 이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좀 열기를 빼는 스팀을 빼는 일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더 말하자면 그러니까. 붙어서 가려고 하는 이 상황 자체가 안타깝다.